경기 나온다면 스트레스가 얼마나 쌓이는지 제가 DNA를 나를 닮았을까? 지 엄마를 닮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부상 선수는 전력을 놓고 이야기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모든 10개 팀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봄에 자르다가 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글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아드님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퓨처스의 타격 보조 코치로 지금 롯데에서 이제 시즌을 시작하게 됐는데 31살에 은퇴를 하게 된 거잖아요. SNS 올린 거 보니까 아버지보다 훌륭한 선수는 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더 훌륭한 야구인이 되겠다는 내용이 전 딱 눈에 오더라고요. 야구계 많잖아요. 아빠가 야구인이고 아들도 야구인은 2세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야구인 2세로서의 그 아들이 느꼈을 그 감정들을 혹시 많이 생각해 보셨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왜 생각을 안 하겠어요. 그 미안하기도 하고 걔한테. 그러니까 야구를 시작하는 동기부터 시작을 해서 저는 야구를 제가 시켜보지도 않았고 해보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지가 선택했기 때문에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야구 기술적인 것, 포지션을 정하는 것도 저는 정하지 않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타자를 하는 것보다 그냥 투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제 성격이 나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기는 해요. 근데 단 한 번도 걔 야구 인생에 제가 끼어들지는 않았어요. 아버지가 만약에 끼어들었으면 그건 제 야구 인생이 아니고 아버지 야구 인생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그러나 절대 야구를 한번 시작했으니까 중도에 뭐 허기 싫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마라. 이 은퇴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단 한 번도 야구를 허기 싫다는 이야기는 하진 않았는데 야구를 잘 못해서 그렇지. 이 지도자가 돼간 선택도 본인 우산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김태형 감독이 저하고 이제 SBS 같이 있었다 보니까 제가 김태형한테 청구를 해서 얘가 코치가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다 배드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김태형 감독한테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지가 선수를 계속 하고 싶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김태형 감독이 딱 되고 난 다음에 전화를 했어요. 위원님한테? 네, 전화해서 송군이 어떻게 하실 거냐고 해서 모르겠다. 나 지가 선수를 한다고 하니 왜 그랬더니 제가 코치 시키면 안 될까요? 그래서 내가 그럼 송군한테 물어볼게. 김태형 감독이 이야기한다고 하니까 그건 또 해보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은퇴하고 코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구 인생에 끼어들지 않은 부분이 오히려 제가 은퇴를 좀 빨리 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다른 포지션을 좀 시켜서 좀 강제성을 띄어서 내가 제 야구 인생에 좀 끼어들어야 됐던 것 아닌가? 중계석에서 그런 봤을 때 오히려 더 혹독하게 더 단호하게 아들에 대해서 깝깝을 버리시죠. 가슴 터져버리고. 그러니까요. 야구는 깝깝 안 할 수가 있는가? 깝깝하고 가슴 터져버릴 일이라니까요. 걔 코치한다고 그랬을 때요. 딱 한 말이 있어요. 속 하나 띄었다. 그러니까 옆에서 훈수 얻은 사람이 더 잘 보이고 하잖아요. 해설자가 더 훈수 얻은 사람이지 뭐예요. 그런데다가 야구까지 했으니 뻔히 보이는 건데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뻔히 제 눈에는 보이는데 걔 눈에는 안 보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경기 나온다면 스트레스가 얼마나 쌓이는지 그런 시간이었죠. 본인한테 한 번도 그 이야기 안 했는데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따로 그러면 만약에 그랬다. 뭐 정말 너무 내가 생각했던 거 나는 보이는데 못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럴 때 전화도 안 하셨어요? 가끔 하죠. 전화로 하는 것보다는 문자로 이렇게 하죠. 문자로. 답은 시원하게 잘 와요. 행동으로 그게 잘 안 옮겨지고 프레이로 안 연결해져서 그렇지 답은 아주 기가 막히게 옵니다. 성곤 선수가 이제 두산 있다가 삼성 갔다가 하나로 왔는데 일부에서 또 하나 팬들은 수비라 감독이 이성곤 선수를 기용을 많이 안 했잖아요. 그래서 위원님이 좀 많이 하나를 깐다 비판한다. 그건 진짜 오해예요. 저 뭐 그렇게 그런 개인 감정을 가지고 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구동성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시프트를 쓰는 것을 너무 대중 없이 쓴다는 거. 그것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지 다른 것은 뭐 훈련 기본기를 가르치고 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어렵단 말이에요. 저는 일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데 애가 거기 있으니까 그런 오해를 받는. 결국은 수비로 감독이 우리나라에 이런 시프트가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정착화시키고 갔지만 오히려 개인 팀으로 봤을 때는 너무 과도한 시프트를 가져다 보니까 결국은 팀 성적을 올리지를 못하잖아요. 팀 리빌딩이라는 것은 하면 1년이고 1년 이후에 성적 못 내면 그거는 실패한 작품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수비로 감독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죠.
이건 저 유치한 질문인데 야구인 2세가 많다 보니까 누가 잘 되나 이것도 좀 보이잖아요. 예, 예를 들어 뭐 예, 이종범 코치의 아들 이종범 뭐 이런 것처럼 혹시 이 의원님은 좀 어떠셨을까요? 그런 남의 자식들 내 자식 아니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 제가 DNA를 나를 닮았을까? 지 엄마를 닮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왜 와이프에 대해 성곤이 엄마한테 그런 이야기 안 했는데 네. 성곤이 어머님이요? 저쪽이면 승마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봤죠. 근데 야구를 잘못했다. 네. 그렇다고 제가 뭐 이성곤이 엄마를 닮았다 이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저건 지 마누라도 까네 이렇게 되는 모두가 다 아니 저는 보편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 네네. 저는 이종범한테 이야기할 거예요. 너 닮다고 생각하지 착각하지 마라. 분명히 엄마 닮았다. 일침을 놔줘야 됩니다. 기고만장하면 안 되니까. 하나 또 갑자기 이종범 코치 왜 타이거즈 출신의 지도자들이 자리를 잘 못 잡을까요? 타이거즈 출신들은 자기들이 야구 잘했지 지도자로서는 능력이 없다. 이건 막연한 어떤 이미지. 막연한 거죠. 예, 막연한 이미지예요. 네. 팀이 워낙 강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어떤 선입견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질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거기 출신으로서 또 거기 출신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삼성에서 나와서 기아로 갈 수 있었어요. 김성환 감독이 됐을 때. 네. 가기로 했었어요. 네. 그런데 LG에서 콜을 해서 그 삼성에서 넓은 세계를 봤듯이 좀 더 네. 공부를 해보자. 그러니까 타이거즈 출신들의 어떤 이미지 이걸 좀 희석시켜보자 라고 생각해서 이제 저는 그런 길을 걸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도 지도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모두가 다 그렇지는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근데 외부에서 봤을 때 너무 강하고 또 선수로서 잘했지만 지도자로서는 능력이 없다. 뭐 이런 어떤 프레임? 이런 것들이 좀 작동을 많이 한 것 같아요. 해태 출신은 좋은 지도자가 없다라는 일부 기자들이 쓰는 기사 있어요. 나 그거 강력히 반대하거든요. 자, 이강철 감독도 성공했잖아요. 선동열 감독도 우승을 4번씩, 몇 번인지 모르겠는데 4번 그 정도 했으면 성공한 감독 아니에요? 그런데 왜 성공한 사람이 없다고 그러죠? 그러면 해태 출신도 다 성공해야 되는가요? 저 같은 사람이 아니고 다 선동열과 이강철이어야 되는가요? 저 같은 사람도 있고, 성공 못한 사람도 있고, 성공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싸잡아서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왜 해태 출신들을 저렇게 폄하하지?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럼 다른 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거는. 다시는 좀 그런 이야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올 시즌 여러 가지 변화가 있잖아요. 엄청 많죠. 네, 자동 볼 판정 시스템이나 네. 아직 뭐 피치 클락은 시즌 초부터는 뭐 적용은 안 되지만 좀 이해됐지만 네. 일단 피치 클락도 뭐 도입이 될 거고 네. 그럼 뭐 베이스 크기도 넓어졌고요. 네, 네, 또 뭐 수비 시프트도 제한이 네, 돼 네, 있고 좀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엄청난 많은 영향을 그렇죠. 끼치겠죠. 네. 네. 일단 하나씩 해볼까요? 네, 네. 특히 이제 그 AI가 판정한다는 ABS, 스트라이크 쪽 네. 투수들에게 엄청 불리한 입장 상황이거든요. 시행은 되겠지만 네. 그러니까 그냥 걱정이 네. 되긴 해요. 근데 야구에 대한 어떤 변수의 그 묘미를 좀 반감시킬 수도 있겠다. 수비 시프트를 좀 제한한다는 것은 야구의 변수가 너무 줄어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걸 살리기 위해서 지금 그런 거잖아요. 피치클락 같은 것은 뭐 시간 단축을 해서 그런 거지만 만약에 이 AI가 스트라이크 볼 판정을 한다고 한다면 시간 늘어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뭐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저는 이제 염려스러운 것이 야구가 그러면 변수가 가장 많은 종목이면서 그것이 야구를 재밌게 하는 거잖아요. 예. 그것이 많이 반감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것이 걱정되기는 해요. 세계 최초로 한다는데 미국서 일본서 안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좋은 점도 있겠지만 나쁜 점도 분명히 나타날 거니까 그걸 어떻게 잘 만들어 가느냐 이럴 것 같아요. 베이스 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 타자들은 유리해지겠죠. 아무래도 커지니까. 네. 근데 뭐 수비하는 입장에서도 베이스 커지니까 그만큼 또 시간 송구 빨리 잡을 수 있는 단축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뭐 외국인 투수들도 보면은 뭐 주자 견제 정말 잘할 수 있는 그런 네.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 세 번을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도루가 좀 많아질 네. 거고. 예. 거기 피치클락에 적응을 못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인터벌 느린 투수들. 네. 저기 기사 보니까 윌커슨인가 뭐 저기 미국에서 그 피치클락 때문에 지가 가지고 있는 기량을 발휘를 못해서 그것이 없는 한국으로 왔다고 이야기했는데 한국에서 올해부터 한다고 나오면 당장 영향을 안 받겠냐고. 자기 밸런스도 깨질 가능성이 매우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시즌에 새로운 그 룰들을 많이 적용해서 하는데
특히 스트라이크 볼 판정하는 그 AI 심판 이 부분이 가장 큰 대두가 될 것 같아요. 포수들도 이제 프레이밍에 능했던 뭐 예를 유강남 선수나 이런 선수는 좀 많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포수들이 많이 프레이밍 잘하잖아요. 그러면 욕은 더 먹는 거예요. 주시면 볼인데 저 혼자 프레임 하고 있으면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욕 더 먹는 거죠. 불만만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LG 트윈스 뭐 여러 이제 10개 팀에서 여러 가지 전력 재정비를 하고 FA 선수도 뭐 영입하고 뭐 그랬는데 일단 LG 트윈스가 이제 한덕주 선수 부상으로 수술을 하게 되고 고우석 선수가 빠지는데 좀 어떨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력에 공격력이 있어가지고 외국인 두 투수만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면 중위권은 있지 않겠습니까? 우승은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빠진 전력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고우석이 빠졌죠. 이종용이 군대 갔죠. 정우영이 수술했죠. 함덕주 수술했죠. 그러다가 3, 4, 5 선발이 좀 불안하단 말이에요. 김윤식이가 3선발을 해줘야 되는데 체력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선발 투수진의 다른 KT에 비했을 때는 좀 떨어지는 면이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공격력으로 상쇄를 해야 되는데 그 공격력이라는 것이 끝까지 어떻게 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업다운이 있어서. 그래서 뭐 작년에 우승은 했지만 우승을 하겠다 이런 장담은 중위권에서 언제든지 상위권을 위협할 수 있는 공격력이 워낙 좋으니까 그렇게 가리라고 봐요. LG 트윈스는. KT 위즈는요? KT 위즈는 이제 소영준 선수가 언제 돌아오느냐. 박영현 선수가 마무리를 과연 얼마나 부담 없이 잘 이제 수행이 돼요. 작년에 실패했거든요. 공격력은 어느 정도 되니까 불펜과 마무리가 얼마나 만들어지느냐. 여기가 관건일 것 같아요. 또 많은 변화가 있는 팀이 SSG예요. 물론 일단 감독이 바뀌었죠. 감독이 바뀌고 코칭 스태프 전면 다 개편이 됐고 김강민 선수는 하나로 가고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좀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서준영이라는 선수가 마무리를 하고 있지만 역시 불펜 쪽이 전체적으로 지금 나이도 많고 좀 불안하잖아요. 고효주이나 노경은이의 대를 이을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투수가 나와줘야 한 시즌을 탄탄하게 갈 수 있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그럴 거란 말이에요. SSG는. 그 불펜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한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는 팀이니까요. 공격력이나 뭐 수비나 이런 데서는. 유격수와 이루수가 불안정하다고 해도 박성환 선수가 어느 정도 해주고 있고 이루수는 그 김성현 선수, 여러 선수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걸 메워주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중상위권으로 올라가려면 불펜 투수들이 강해져. 안 그러면 중하위권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에릭 패디가 없는 NC는 어떨까요? 물론 그러니까 그걸 20승을 이제 빼고 지금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최소한 15승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성수가 마저 떨어질 테니까요. 그건 역시 투수진에 특히 선발진에 선발 투수들만 갖춰지면 거기도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유진욱 선수가 작년만큼 한다고 한다면 불펜은 걱정 없거든요. 이영찬 선수가 어느 정도 하니까. 문제는 선발 투수예요. 워낙 그 교타자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이제 외국인 타자가 한 홈런 한 15개, 20개 정도만 때린다고 한다고. 그러면 이제 이게 중단거리의 그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두산 같은 경우도 뭐 알칸타라 복귀했죠. 그리고 이제 브랜드 마델 이렇게 두 선수를 계약을 하고 헤리 라모스 선수가 두산으로 일단 하거든요. 두산 전력은 제가 볼 때는 마이너스가 없잖아요. 정철훈 선수가 얼마나 확고한 마무리로 정착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달라질 것 같아요. 나머지는 두산은 거의 뭐 크게 흠잡을 데가 없거든요. 변화가 거의 그러니까 전력에서 손실이 없으니까. 전력에 크게 손실이 없어요. 그 이영하가 선발을 해도 되고 불펜을 해도 된단 말이에요. 이승엽 감독이 잘만 꿰어 맞추면 충분히 포스트 시즌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력을 갖추고 있죠. 23시즌 가장 아쉬웠던 한 팀이 이제 기아 타이거즈였는데 거기는 언제나 우승을 할 수 있는 전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부상 선수가 워낙 많았어요. 부상 선수는 전력을 놓고 이야기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모든 10개 팀이 다 똑같아요. 선발 투수, 외국인 투수가 어떤 선수가 들어오느냐예요. 둘 중에 하나 에릭 패디처럼 해주는 선수가 들어오기만 한다고 해도 가장 우승권에 가까운 팀이죠. 왜 그러냐면 기아 타이거즈하고 경기를 하면 굉장히 골치 아픈 경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보수가 약한 팀이에요. 박찬호, 김도영, 최원준. 이 선수들이 경기에 딱 나와서 누상에 나가고 이러면 그래서 작년에도 KT가 기아한테 꼼짝을 못했던 것이 그 세 선수, 그러니까 최원준이 돌아오기 전에 그 두 선수, 김도영과 박찬호를 못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좋은 자원이 있어서 선발 투수, 외국인 투수만 둘만 들어오면 나머지는 다 이제 정혜영이가 이제 얼마나 마무리를 하느냐 그게 문제인데 돌려막기 하면 되잖아요. 안 되면 그거는 뭐 최지민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외국인 투수 두 투수만 잘 들어오면 돼요. 롯데 김태형 감독님, 김태형 감독님 두산에서 우승을 이루신 분인데 아까 위원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우승을 많이 했던 감독도 전력이 안 되면 그럼요. 어렵다. 독이 든 성배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우리 정우영 캐스터가 맨날 뭐 우승한다고 그러고 맨날 막 이야기 하거든요. 나 같이 있으면. 네. 그럼 제가 우영아 안 돼. 수비가 안 돼서 안 돼. 내가 맨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봄에 자르다가 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니까. 중반 후반 돼서 계속 떨어져서 포스트 못 가고 포스트 못 가고 그게 롯데 갖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반복되는 악순환이죠. 네. 네. 그래서 한동희가 아니 젊으니까 조금 더 훈련에 수비에 좀 더 매진을 해야 되고 이학주가 2할 1푼을 치더라도 유격수에 딱 못을 받고 경기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롯데는 헤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노진혁 뭐 이런 선수가 오는데 노진혁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수비폭이 엄청 줄어들었거든요. 투수들이 마음을 놓고 경기를 하려면 3루수, 유격수, 2루수가 좀 탄탄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다른 포지션 다들 하지만 특히나 그 포지션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롯데는 그 세 포지션이 다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래서 수비에 초점을 맞추고 간다고 한다면 유격수 정도는 이학주가 해줘야 된다. 3루수는 어느 정도 공격력이 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한동희가 수비 훈련을 지금 뭐 타격 간다고 제가 미국 갔다고 그러는데 우선 해야 되는 건 수비예요, 수비. 내 세 포지션만 제대로 만들어내면 롯데는 투수진이 괜찮기 때문에 충분히 포스트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김태형 감독이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두산에서 수비 잘하는 팀의 선수들을 데리고 해봤기 때문에 또 그거를 처방해 달라고 김태형 감독을 롯데에서 모신 거 아니겠어요? 네. 못 해내면 저하고 똑같이 또 같이 앉아서 해설을 해야 되는. 해설해야 되는. 그때는 이제 조마조마 안 하죠. 이제.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되죠. 삼성의 전력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불펜 투수가 워낙 없으니까 이제 다 막 쓸어 모았잖아요. 네, 모았죠. FA를 다 막 우선 선수도 쓸어 담았는데 결국은 선발부터 시작해서 불펜 마무리까지 이 투수력이 얼마나 갖춰지느냐. 또 빅헤드 선수가 없으니. 그것이 삼성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 공격이나 수비에서는 뭐 크게 문제가 되는 팀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을 갖추지 못하고 올 시즌을 한다고 한다면 더 어려운 시즌이 될 가능성도 있죠. 그렇게 많이 세워놨는데도요? 상대 타자들이 두려운 선수가 만약에 거기에 FA로 갔다고 한다면 큰 힘이 되겠죠. 만약에 키움 같은데 조상우 분내 가기 전에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두려운 투수잖아요. 두려운 존재잖아요. 그런 느낌이 없단 말이에요. FA로 데려갔어도. 그러니까 선발 투수가 잘 갖춰지지 않으면 이 불펜 투수까지도 더 쉽게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선발 투수 힘이 떨어져 버리면 이 불펜 투수도 같이 힘이 떨어지면서 그나마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살리지 못할 것이다. 김재현도 그렇고 임창민도 그렇고. 그럼 보강이 그럼 크게 안 되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승현이나 좌승현 이런 선수들이 조금 더 한 단계 올라서야 된다. 그것이 삼성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보입니다. 하나는요,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경기를 풀어나가는 능력들이 향상이 돼야 돼요. 그것이 안 되면 계속 하위권이 머물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는 감독이 할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선수도 스스로가 경기를 통해서 그때그때 응용 대처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경기 흐름을 읽고 대처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저도 하나가 작년 시즌 전반기 끝나고 후반기 시작할 때 주인권으로 가서 상위 팀들을 괴롭힐 거라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경기를 딱 지켜보고 있어요. 그 능력이 떨어져요. 타석에 들어가서도 본인이 응용을 해야 되고, 투수가 투수를 해도 포수가 사인을 해도 그때그때 응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능력이 향상이 돼야 하나는 주인권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봐요. 근데 뭐 기본적으로 뭐 수비나 타격이나 이런 거는 뭐 누가 다 좋아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젊은 선수들만 만들어 놓으니까 그 능력이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훈련한다고 되지 않아요? 훈련하고 되는 게 아니죠. 경기를 통해서 터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빌딩을 그렇게 한꺼번에 확 하는 게 좋지 않은 거예요. 선배들이 아무리 썩었어도 보는 눈도 있고 생각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후배 선수들이 보고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는 싹 물갈이를 해갖고 후배들만 놔두니까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이번에 이재훈이나 김강민한테 갔잖아요. 네.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그 제가 작년 시즌 후반기 가장 실망한 팀이 하나였거든요. 전반기 끝나고는 완전 상승세, 전반기 후반에 완전 상승 곧 치고 올라갈 수 있었거든요. 분위기가. 마지막에 키움히로즈가 최하위 예상 정말 항상 상위권에 있었던 팀이 이제 지난 시즌 최하위였는데 올해는 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하위권에 있겠죠. 왜 그러냐면 우선 이 강력한 그 공격에서 이정우 선수가 빠져버렸고 네. 또 투수에서는 안우진 선수가 빠져버렸단 네. 말이에요. 그 두 선수가 있었으니까 전문가들이 예상을 깨고 상위권에 계속해서 포스트를 계속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투타의 핵이 빠진 상황에서 조상우 선수가 돌아왔다고 해도 선발도 그렇고 불펜도 그렇고 약화될 수도 밖에 없고 공격력도 약화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수비까지도 그렇게 강한 팀이 아니란 말이에요. 3루도 불안하고 유격수도 불안하고 하단 말이에요. 네. 1루도 주전 선수가 없고 이정우 선수가 가능성이 있는데 그 이정우 선수 공백을 메울 수 있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아직까지는. 전체적 전력으로 보면 굉장한 마이너스를 가져온 거죠. 네. 굉장히 어려운 시즌이 될 거라는 거. 위원님 얘기를 잘 들어보니 대충 이제 5강 이런 구도가 보이는데 올 시즌 5강 예상 어떻게 하십니까? 글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라 한 그쵸. 번도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네. LG, KT, 부산, 기아, SSG요? SSG. 네.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네, 그 작년에도 네. NC만 못 맞추고 그래도 다 맞췄어요. 맞아요. 이번에는 몇 퍼센트 적중할까요? 80%? 오, 네. 네. 시즌 마치고 한번 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